안녕하십니까? 기업자원 통합관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최신 기출문제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ERP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클라우드 ERP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죠. 이 클라우드라는 걸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만질 수 있나요? 아니죠. 보이는 건 있는데 특별한 형태가 있거나 만져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 웹상에 있는 어떤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ERP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설치해 놓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클라우드 ERP라고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ERP는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관리하여 개방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우리 회사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인터넷상에 웹상에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지도 않고 또 공간도 확보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또 인터넷상의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스마트 워크 환경 정착. 회사에 만약에 자료가 있게 된다면 회사에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ERP를 하게 되면 인터넷이 되는 집에서도 아니면 외국에 가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한 워크 일이란 뜻입니다. 스마트하게 일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한 데이터 분석 가능. 폐쇄적이 아니죠. 그렇죠. 개방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ERP는 언제 어떤 곳에서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음 중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앞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1번, 시스템 도입 TFT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우리 TF팀은 IT 분야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IT 분야가 아니라 현재 업무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죠. 세 번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여 ERP 패키지를 도입한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ERP는 길게 봐서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도입해야 합니다.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의 성과도 고려해야 되니까 3번은 틀린 답입니다. 4번에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패키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기업과 잘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지 회사 규모가 비슷한 딴 회사 거를 딴 회사가 쓴다고 회사 규모만 같다고 우리 회사도 그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구축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2019년 3회 문제인데요. 조금 더 최근으로 갈수록 문제도 조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짧은 문제 볼까요?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은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자, 4단계 이제 순서 외우나요? 그렇죠. 분석 단계, 현재 업무 분석, 설계 단계, 미래 업무 설계와 갭 분석, 그리고 구축 단계. 구축 단계는 테스트하고 모듈화하죠. 그리고 구현 단계.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직접 넣어보고, 데이터 전환이란 말은 우리 회사 데이터를 넣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험 가동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구현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실 4단계 중에 구현 단계가 가장 시험 문제에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구현 단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공부를 약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이것도 잘 보라고 기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4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자, 클라우드 기억납니까? 1번에서 클라우드, 구름처럼 있는 인터넷상 그 ERP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적으로 접속해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이거 모두 다 ERP를 클라우드하고 연결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맨 끝에 보면 DAAS라고 되어 있는 데스크탑 애즈 어 서비스,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데스크탑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컴퓨터, 그러니까 회사 컴퓨터에 ERP 프로그램을 넣어두는 거니까 클라우드 ERP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조, 이 ERP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볼까요? 여기 맨 끝에 IaaS,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만을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데이터를 웹상에 저장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2번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3번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ERP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없어도 인터넷 접속만 되면 인터넷상의 ER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ERP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볼까요? 문제에 보면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였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소프트웨어라고 나오니까 답도 소프트웨어를 찾으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보기 관로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확장된 ERP 시스템 내의 땡땡땡 모듈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면 확장된 ERP, 우리 앞에 수업시간 배운 적 있죠? 확장형 ERP를 말합니다. 여기 1번에 있는 ERP는 그냥 ERP를 말하는 거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확장형 ERP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2번은 요거는 서플라이, 공급망을 얘기합니다. 공급망, 체인, 공급망. 공급망 관리를 얘기하고요. 3번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는 커스터머, 고객 관계 관리를 얘기합니다. 4번에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는 지식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확장형 ERP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 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번 다음 중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비즈니스는 확장형 ERP에서 나오는 것인데 확장형 ERP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즈니스고요. 이거는 앞에 이가 붙은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다시 말해 인터넷을 왜 이용하냐면 우리 회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하고 관계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SEM이라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외부와 관계되는 게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성과 측정 관리. 우리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전자상거래. 이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니까 외부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3.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우리 회사가 다른 곳에 우리 회사의 어떤 것을 의사결정할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말 그대로 고객은 외부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확장형 ERP에 있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한 SEM, 요거는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시스템은 외부와 연결된 업무고 SEM은 내부 업무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외부와 연결된 것은 하나, 둘, 셋이고요. 내부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성과 측정 관리입니다. 자, 오늘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하느라 꽤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